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QRT 컴포지션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 차원에서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가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음, n by n 행렬에서 우리가 A가 기본적으로 n by n 행렬에서요. n by n 행렬에서 이제 뭐 특별히 m이 n보다 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 이 경우에 이제 풀랭크를 가질 때 풀랭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랭크의 A가 그러니까 n이 될 때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그러니까 n 개의 컬럼 벡터가 컬럼 벡터들이 모두 1차 독립인 경우죠. 이런 상황이나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풀랭크를 가질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일 때 플랭크를 가질 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A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V1, V2, V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벡터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Q1은 우리가 V1에 노름을 나눈 거였고요. Q2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V2 빼기 Q1 트랜스포즈 V2의 이게 이제 개수가 되는 거고, 이게 Q1 방향을 빼주면 Q1 방향을 빼준 다음에 이게 이제 Q2 프라임이 되는데 다시 이거를 Q2는 이것에 노음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Q2 프라임에 Q2의 노음을 취해서 유닛 벡터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QN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QN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VN에서 결국 J 트랜스포즈 V 그러니까 QI 프라임은 그러니까 I 번째에서 QI 프라임은 J는 1부터 I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I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VI를 QJ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VI 성분을 우리가 QJ I-1까지 다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그 프로젝션 Q1, QJ의 방향의 프로젝션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거죠. 그래서 그걸 빼주면은 우리가 오소 고나란 벡터를 얻게 되고 그 오소 노말한 벡터는 이것의 사이즈를 나눠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얻어내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for 구문 for를 이용을 해서 그죠? for를 두 번 쓰게 되면 그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 벡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 벡터를 주고요, 그죠? 놈을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Q2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완성을 하면은 이제 Q1, Q2 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거는 Q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Q1, Qn까지의 벡터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뭐라는 거야? Q가 이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QT에 Q를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그죠? Q의 트랜스포즈에다가 Q를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n by n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n by m이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n by n 아이덴티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되냐면, R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사실은 이제 QT에다가 A를 하게 되면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A가 QR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R의 첫 번째 요소가 뭐가 될지, 그 다음에 R의 첫 번째 요소는 R은 이제 보시면 이게 Q1 트랜스포즈 QN 트랜스포즈죠. 얘가 지금 n by n이고 얘가 n by n이니까 R은 n by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R은 n by n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V1 Vn 이런 식으로 됐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QT부터 V1은, 그죠? 이 V1이 Q1 방향하고 똑같은데 얘네들이 다 오소고날 하니까 이것들은 다 제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V2는 V3, Q3부터 QN까지의 성분하고는 오소고날한 애들이니까 다 제로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들 엔트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QR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복습을 약간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A, X는 B.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A, X는 B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걸 풀고 싶거든요. 요거를 풀고 싶은데, 만약에 A가 QR 디컴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LU 디컴포지션처럼 QR 디컴포지션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QR X 반은 B 바. 요 선형 방정식을 풀 때는 훨씬 더, 요게 지금 아시다시피 요게 n by n이죠. n by n. 요거는 n by n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요걸 풀기 위해서는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Q에 요거를 Y라고 둬가지고 요거를 Y라고 두면, 그죠? 요걸 Y라고 두면 Y를 QY는 B. 요거는 여기서 이거를 먼저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걸 어디서 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요거 양변에 Q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그 성질에 의해서 Q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성질에 의해서 Q의 트랜스포즈의 이 바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Q의 트랜스포즈는 M by M이에요. M by M이고 여기는 이게 RM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R의 N으로 보내지는 거죠. 왜냐하면 Q의 트랜스포즈는 N by 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게 아이덴티티잖아요. N by N. 네. 그래서 Y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뭘 풀면 되냐면 사실은 Rx가 Q의 트랜스포즈의 B바, 요걸 풀면 되는 거죠. 요것의 좋은 점이 뭐예요? 요것의 좋은 점이
요것의 좋은 점이 요게 예, upper triangular. 이게 upper triangular. 그러니까 이걸 풀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차적으로 그냥 답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가우스 소구법에서 LU 디컴포지션과 비교를 약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 가수소구법을 통해서 모든 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경우에는 QR 디컴포지션을 쓸 때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모양에 따라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그 QR 디컴포지션에 좀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제 우리가 QR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 응용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리스트 스퀘어즈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중요한 해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와 연관된 어떤 로직을 좀 들여다 볼 텐데 왜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또 매스매티컬한 그 리즈닝을 또 이제 한번 어, 들여다 볼 텐데요. 어찌됐든 이 QR 디컴포지션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선형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플랭크를 가질 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데요. 그람 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을 써서 실제로 보면 이제 플랭크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만약 이제 어떤 일이 할 수는 있거든요. 어떤 일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QR과 LU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올렸던 이제 길버 스트랑 교수는 말로는 이 LU와 QR은 서로 다른 이제 어떤 그 두 개의 엔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경험이 우리가 쌓여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LU가 낫고 어떤 것이 이제 QR이 낫느냐. 뭐 그런 정도의 경험은 항상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건 사이즈가 커질 때의 얘기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커질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특별한 A가 어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행렬이 이제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질 때 그것이 QR이 유리할지 그 다음에 LU가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서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게 될지는 이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But anyway, 이게 QR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은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이제 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플로팅 에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라운드 오프 에러에 대한 얘기를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컴퓨터는 아까 오소고날한 그람 슈미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 식에 의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지금 빼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빼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오프 에러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라운드 오프 에러를 그래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빼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VI의 first는 뭐냐면은 VI에서 이거를 첫 번째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Q1 VI에다가 Q1 요거를 빼준 거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다시 VI2에서 VI1에서 QI Q2에 Q2하고 V2를 해서 Q2를 빼주는. 그러니까 이거랑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주면 라운드 오프 에러가 이 시스템에서는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 번에 빼냐 아니면 이걸 순차적으로 조금씩 빼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라운드 오프 에러를 좀 더 줄여준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디파이드 그람 슈미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드 리니어 알제브라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습을 좀 해볼 이런 것들만 좀 남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QR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 이제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하나, 이렇게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성질을 잠깐 하나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옛날에 뭐 이런 걸 사실은 이제 늘 했었던 거긴 하지만 이 Q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아까 Q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이게 어떤 매트릭스였냐면은 Q가 만약에 이제 정방행렬이라면 그러니까 Q가 n by n이면서 Q의 트랜스포즈가 Q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러한 행렬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얘랑 어떤 그 XY의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X하고 Y의 이너 프로덕트가 바로 보존이 된다. 이런 것이 QX하고 QY의 이너 프로덕트가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길이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도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케이스인데 그래서 X하고 X의 길이는 바로 QX, QX 이렇게 되겠죠. 스페셜 케이스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X의 노음의 제곱인데 이것이 Q의 X의 노음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X의 길이는 QX의 길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보존한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정방행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성질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보존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해를 구하는 측면을 봤었는데
만약에 어, 그 이게 자, 이제 어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아, 어떤 상황이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Q1 축하고 Q2 축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 2x2 같은 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B가 여기 있다고 쳐요. B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QX는 B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Q1하고 Q2에 의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게 이 Q의 X 벡터는 레인지가 어디 있냐면은 레인지가 이게 결국 QX 벡터는 뭐냐 어디 들어가냐면은 Q1하고 리니어 스팬 그러니까 Q1과 Q2의 1차 결합 Q1과 Q2의 1차 결합으로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Q의 X라고 하게 되면 그죠? Q의 X라고 하게 되면 Q1과 Q2의 1차 결합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B라는 벡터는 어디 있어요? B라는 벡터가 Q1과 Q2의 1차 결합을 벗어나 이 Q1과 Q2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이 평면 밖에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이것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이것을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Q1, Q2의 리니어 스팬이 아니라면 절대 이것을 우리가 이그젝트리 정확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Q의 레인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가깝게 B에서 최대한 가까운 X를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리상으로 여기서 이 B의 Q1, Q2 상의 프로젝션은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B라는 것에 대해서 Q의 트랜스포즈의 B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이 성분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제일 가까운 그래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얘를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B와 X바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X바를 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사형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 Q 방향 Q1, Q2 방향으로의 이제 우리가 주어진 벡터의 사형을 구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X반은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X반은 뭐가 되냐면 Q의 QT의 B를 한 것이 사실은
얘가 이제 그 이게 이제 B를 사형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B하고 이것의 놈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그 매트랩을 실제로 이제 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QR 디컴포지션도 하고 뭐 그것에 이제 그 QR 실제로 매트랩에서 구한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해의 차이가 뉴메리칼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리스트 스퀘어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QT 이런 Q 곱하기 QT를 이게 보통 뭐라고 부르냐 이게 프로젝션이라고 부르요. 이게 프로젝션이라고 부르요. QT를 이걸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프로젝션도 어느 Q의 레인지 스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Q의 레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벡터를 뭐야? Q가 생성하는 리니어 스팬한 공간으로 무조건 보내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B가 아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걔를 그냥 무조건 쭉 다운 시킨다. 그게 이제 바로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얘기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QR 디컴포전에서 그 Q라는 애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Q가 하는 역할, 이게 기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앤지, 그래서 우리가 Q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걔의 행렬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어떤 Q 밖에 있는 Q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그 평면 밖에 있는 어떤 벡터를 그쪽으로 그 평면 방향, 그 평면으로 떨어뜨리는, 사용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렬이 바로 Q 곱하기 Q 트랜스포즈가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것의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상 프로젝션인데 프로젝션에서 이제 대수적인 성질은 뭐냐면은 얘를 제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Q의 Q2를 우리가 두 번 곱하게 되면 아까 Q2의 Q가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다시 Q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셀퍼 조인트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트랜스포즈의 QT가 되죠. 그래서 다시 QT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대수적인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다 프로젝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는 주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대수적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행렬이 이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 P라는 행렬이 예를 들면 이제 뭐 P 제곱은 P가 되고 P의 트랜스포즈가 P가 되더라. 그러면 P는 뭐야? P는 기본적으로 어떤 Q 트랜스포즈이다. For some Q such that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애로부터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형대수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재미있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매트랩 실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